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아파티닙이랑 파클리탁셀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페이스 1 스터디고요. 게스트릭에 관련된 것입니다. 마침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개된 초록 중에서 파클리탁셀이랑 병용을 하는 위에 대한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 복용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QD는 하루에 한 번이라는 뜻이고요. BID는 하루에 두 번, TID는 하루에 세 번입니다. 그리고 PRL은 필요시마다 투약한다라는 것이고요.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된 걸로 다시 한번 보면요. QD는 하루에 한 번이고 BID는 하루에 두 번입니다. 우리가 바이시클 할 때 자전거는 바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BID,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은 T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루에 세 번. 그래서 QID는 하루에 네 번. 이렇게 외워두시고 PRL은 수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라틴어를 줄임말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쓸모없는 건 아니고 그 전에 한번 우리가 만난 적 있죠. 여기에서 QD라고 줄여서 쓰는데 이것은 용어를 모르면은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루에 한 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봤던 거에 나왔던 것이고 앞으로 기억을 해두면은 두고두고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 거로 들어와서 보면요. 아파티닙이랑 플러스에서 POF라고 되는데 파클리탁셀 플러스 또 이겁니다. 파클리탁셀이랑 이제 병용을 하는 건데 파클리탁셀이 뭐였냐면 유사 분열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튜블에 관련된 것이고 세포 분열을 막아서 요거를 이제 죽이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는 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실이 마이크로 튜블입니다. 그래서 어디 쓰이냐? 난소, 유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쓰이고요. 그래서 이제 작용 기전을 보면은 마이크로 튜블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얘가 분열을 할 때 얘가 필요한데 이렇게 억제를 해주니까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평소 이제 세포 안에 있을 때는 골격을 유지하고 물질 이동 등에 필요한 건데 이제 세포 분열할 때는 얘가 이제 방추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속의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들이 세포 한가운데에 정렬을 해서 두 개 딸 세포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정렬을 하려면은 이 염색체들을 끌어당기는 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사 분열할 때 실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미세소관 마이크로 튜블입니다. 마이크로 튜블은 또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로 이거 채소단이거든요.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튜브 형태고요. 이 위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마이크로 튜블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알파, 베타 종류의 튜블린으로 합쳐진 다이머, 일양체인데요. 이게 바로 미세소관입니다. 그래서 튜블린 일양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일양체, 이합체, 다이머는 무슨 말이냐? 두 개의 분자가 중합하여 생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각 단위 화물을 단량체라고 하면요. 이합체라는 것은 여기가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두 개가 합쳐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량체 두 개가 수소결합 등의 힘에 의해서 합쳐져 있다라는 것은 이합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량체 하나의 분자였는데 이 같은 분자가 두 개가 합쳐지면은 이렇게 이합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한 분자처럼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이합체는 이제 주로 수소 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이머는 분자들이 붙는 거라고 했잖아요. 원자 간의 화학 결합이 아니라 이 수소 결합은 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력에 의한 결합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건데 인력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수소 결합은 원자 간의 화학 결합이 아니라 분자 사이에서 존재하는 인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의 이제 위치는 뭐냐면은 원자들 간의 공유 결합에 비해서는 약하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극성 인력에 비해서는 수소 결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들 간 공유 결합보다는 약하고 다른 극성 인력에 의한 것보다는 더 강한 게 수소 결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분자량이 같은 분자들 사이에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수소 결합된 게 더 높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공유 결합보다는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 얼음 막 되는 것들 보면은 열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 쉽게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죠. 여기 보면은 하이드로젠 본드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또 이 플러스에는 이 마이너스가 이게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수소 결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붙고 얘도 플러스니까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 다음에 여긴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런 식으로 붙는 게 수소 결합입니다. 그래서 저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물 분자에서는 이제 산소 원자가 있고 수소 원자가 있잖아요. 수소 원자는 두 개고 산소 원자는 한 개였습니다. 그런데 전기 음성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산소 원자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얘가 이제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여기 붙은 이제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극성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 다른 이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얘는 플러스를 띄고 있을 겁니다. 요 두 개 사이에서 인력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물의 수소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림으로 봤던 거죠.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데 여기에 플러스인 게 수소 결합을 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수소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붙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수소 결합으로 이제 그물코 구조가 생김으로써 이제 얼음이 되면은 이제 어느 만큼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피가 얼면은 더 커지잖아요. 그 사이에 공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이 다시 녹으면은 물이 되죠. 이 물은 수소 결합이 어느 정도 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이제 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 분자를 둘러싸는 애들이 이렇게 좀 많아지게 돼가지고 이제 얼음이었을 때는 요게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많았던 게 공간이 없어지면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전기 음성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냐? 분자에 있는 한 원자가 얘가 산소잖아요. 얘가 수소고 전자를 잡아당기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얘가 더 세기 때문에 이쪽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산소가 더 크기 때문에 전자를 잡아당기는 경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화학자 그 폴링이 처음에 정량적인 값을 이제 도출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비타민 C 메가도스 과량 용법에 대한 것도 폴링이 발표를 했고요. 이분은 실제로 굉장히 비타민 C를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폴링은 이제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비타민 C 3g을 복용했으니까 3000mg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먹으면 대략 1000mg 정도 되잖아요. 이걸 한 3개 정도 먹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라이너스 폴링이 전기 음성도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습니다. 둘 다 단독으로 수상한 사람이고요. 굉장한 사람이죠. 2번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갈 건데, 라이너스 폴링이 전기 음성도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이게 뭐였냐? 원자나 분자가 화학 결합을 할 때 다른 전자를 끌어들이는 능력의 척도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전자쌍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커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공유 결합을 이룬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공유 전자쌍이 더 많이 치우쳐서 극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산소고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극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요거는 이제 그 공유 결합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런 것은 수소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성이 뭐냐? 극성은 분자의 전기적 성질이 고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래서 저런 이제 주로 이제 수소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제 이합체, 다이머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알파 튜블린, 베타 튜블린으로 되어 있는 미세소관, 마이크로 튜블입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 튜블을 얘가 세포 분열할 때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파클리탁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아파티닙이 둘이 병용을 한 것에 대한 페이스 1 스터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리절트가 굉장히 길고 컨클루션을 먼저 보면요, 이제 용량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티닙은 이제 safely 850mg 데일리까지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도스 레벨이 possibly 이거 리스폰스랑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2 트라이얼도 지금 ongoing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임상의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이제 우리가 밑에서 봤듯이 용량이 850이 이제 최대치로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determining dose limiting, 독성이거든요. 이거는 영어로. 그래서 도스의 리미팅을 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에스컬레이팅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얼마까지 버틸 수가 있는가. 그래서 확인을 한 결과 이 컨클루션이 나온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